알겠습니다.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자,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로 후폭풍이 거셉니다. 네.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자, 국민의힘 지지율이 2.5%포인트가 빠졌습니다. 자,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1.1%포인트 올랐고요.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, 자, 어쨌든 장 대표와 지도부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한 전 대표 제명권은 이제 곧 묻혀질 것이다,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? 어제가 일요일이죠.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변인, 이제 네.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한 걸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, 과거의 일보다는 뭐 미래로 가겠다,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,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일이라고 하면은 네.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한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될 거냐. 통상적으로 이런 큰 사안에 대한 정리는 두 가지 방향일 수 있습니다.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뭔가 설득을 하든지 힘으로 누르든지 하는 게 있고, 두 번째는 다른 일들을 뭐 예컨대 정부 여당하고 한번 맞붙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야를 돌린다든지, 장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의 인기가 올라간다면은 한동훈 사람들이 있겠죠. 네.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,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후자, 네. 우리 자체의 이제 지지율을 높이고 뭔가 더 혁신적인 것을 해내겠다라고 하는데, 그게 어려운 게 이 이슈는 전자하고 후자가 엮여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라는 게 이철우 경북지사가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말을 한 게, 정권을 빼앗기게 만든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. 나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한다. 오.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게시판 이 부분이 아니라 네.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처벌을 하는 거다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보필인지 설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필 설득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탄핵에 찬성까지 한 한동훈 너 때문이야. 네. 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 후자라고 하는 것들, 우리 자체가 혁신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과거하고 단절하고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치워놓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일단 주말마다라고 할 만큼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고, 또 이번 일요일에 잠실체육관에서 2만 명 들어가는데 토크 콘서트 하는데 표가 한 절반 정도 팔았는데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.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세과시에 나서는 것 아니냐,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시각이 이게 많죠. 뭐 무대라든지 이런 네. 거 없이 스포츠 경기만 하면 2만석인데 네. 무대 이렇게 하면은 한 11,000여 네. 석인데 그게 매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게 이제 새 과시를 하겠죠. 돌아온다고 했으니까. 네. 나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. 근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그 장외 집회가 있었고, 네. 이번 주말에 그 행사가 있는 것이고,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설 연휴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설 연휴 이후에는 또 이제 정치권이 진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진도가 나가겠죠.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예비 후보 등록도 되고, 뭐 예컨대 충북에서 조기령 충주지사 같은 분이 1월 말에 사퇴를 하고 충북지사 출마 선언했단 말이에요. 그럼 뭐 빈자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거겠죠. 뭐 급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, 그 사람은. 네, 한동훈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온다 얘기를 했습니다만, 네.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 큰 정치적 인물로 돌아오는 게 있을 것이고, 또 어떤 뭐 자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,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전 대표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.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6월 3일에 선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있는 건데,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뭐 자기가 당기고 싶다고 해서 당길 수도 없는 네. 것이고, 미룰 수도 없고, 또 여기서 말하자면은 내 한 몸 신경 쓰면 되지,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을 뭐 지원 유세를 해줘야 된다든지 공천을 신경 써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대신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여론조사 보여주셨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매주 성적표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때렸다 맞았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
때린 사람은 계속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고 맞은 사람은 맞았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이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옆에는 이제 한동훈도 떠나고 오세훈도 떠났다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. 자,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민의힘과 만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가졌는데 자, 근데 이 협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.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, 인천, 경기의 각 지자체장들, 광역기초지자체장들,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. 이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동일 겁니다. 장동혁 대표의 입장,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. 네, 자,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를 찾으면서 혹시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저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쓱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. 자,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대체 이 버티는 힘이 뭘까요? 서울시장마저 이제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1야당 100석이 넘는 당의 대표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은 이제 지방선거를 이기고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확장하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은 무엇일까요? 라고 물어보셨잖아요, 저한테. 네. 그 버티는 거예요. 안 움직이고 난 밀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. 네. 그러면은 뭐 수가 없죠. 그렇게 버티겠다고 하는데. 버텨서 얻는 게 뭐예요, 그럼? 당권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제 입장은 변할 수가 없다고 한 게 제 입장이 뭐냐면은 네. 그 앞에 오 시장이 했던 말이 이 제명 조치 이거 철회하고 해결하고 당의 노선 바꾸지 않는다면은 물러나야 된다.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제 입장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네. 장동혁 대표 쪽에서 뭐 앞으로 뭐 혁신안, 쇄신안 같은 걸 이제 내놓겠죠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을 지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동훈보다 더 한동훈스럽게 하는 겁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네. 절연하고 더 과감하게 이제 뭐 혁신 보수의 깃발을 들고 네. 제가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네. 뭐 또 들으시는 분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은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숙청하고 왕권을 네. 잡았지 않습니까? 제일 처음에 한 게 사병 혁파입니다. 자기가 사병으로 정권을 잡은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다음에 네. 이건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당원에 대한 그런 네.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도전이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성리학적 개혁을 더 급진적으로 추진을 네. 했습니다. 해제 개혁 같은 네. 걸. 그러니까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장동혁 대표 주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뭐 한동훈을 쳤으니까 이제 윤석열하고도 절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강령에 반공산주의를 넣겠다.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넣겠다. 네. 당명도 이제 바꾸겠다라는데 당명에다 우리의 가치를 넣을 수 있는 뭐 자유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네. 뭐 자유 이런 걸 넣겠다라고 하면은 한동훈의 공간이 훨씬 커지고 자기 공간은 줄어드는 거잖아요. 네. 자, 그렇다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윤태곤 실장 말씀대로 할 수 없을지가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네. 자,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친한계 측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또 징계 요구서를 서울시당에 제출했는데요. 그 시에 이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. 잠깐 들어보시죠.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, 노태우 대통령,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? 우리 자유파의 그 당당한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고 예. 또 잃어버린 우리 자유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. 네, 관련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. 잠깐 볼까요?
자, 일부 인사, 즉 고성국 씨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일부 인사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존영 관련 주장, 국민의힘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. 관련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인이나 매체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.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. 저희가 이 논란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룬 건데 어쨌든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전두환 대통령. 당당한 자유. 말이 됩니까 이게? 아니 그건 뭐 개인의 생각이라고 네.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고성국 씨가 입당을 할 적에 네.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한테 네.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, 나 입당해도 됩니까? 그러니까 아유 잘 모시죠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분이 이제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단체장 후보라든지 이런 분을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소개도 하고 경선에서 이런 사람 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반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 국민의힘의 반응 부분에서요. 전직 대통령의 존영, 네. 존영이란 말 최근에 들어보셨어요? 뭐 사진을 뜻하는 거죠. 사진을 아주 높여서 네. 하는 이야기거든요. 정치권에서 존영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언제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총선을 앞두고 네. 뭐 유승민 배신자 논란 뭐 이렇게 있을 때 유승민 의원 대구 사무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떼라 뭐 이러면서 그때 논평에서 계속 뭐 존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그때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라서 사전에 찾아봤는데 네. 이걸 이렇게 존영이라고 쓰는 게 이제 어떤 국민의힘의 뭐 무의식의 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성국 씨의 이런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 징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강명구 의원이 이제 구미가 아마 지역군가 네. 뭐 당권파와 좀 가까운 인물이 아침에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네. 토론의 대상이다. 이 문제를 토론까지 해야 할 문제인가 싶어요. 근데 네.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지우기 위해서는 네. 한동훈처럼 하면 한동훈이 지워지는 건데 네.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남은 과제, 윤 어게인 세력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입니다. 자, 일단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주목을 하고 있더군요. 이때가 절연을 선언할 수 있다. 이런 기대가 있던데 실제로 이 윤 시장 말씀처럼 한동훈을 내쫓았으니까 더 한동훈처럼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 아니겠어요? 원래 이제 12월 3일 네. 비상계엄 1주년 때 뭐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그때 좀 애매한 메시지를 내고 하루 종일 이제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. 연말 안에 뭘 할 거다라고 하다가 연말에 나온 게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제 징계. 그때는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네. 연초에 뭐 할 거다라고 하다가 뭐 제대로 이제 안 나오고 제명으로 해가지고 1월이 다 갔습니다. 이제 2월입니다.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큰일 난 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중도층 내지는 특히 보수층에서 아니 제발 좀 절연한다고 좀 네. 이렇게 해줘 하면은 조금만 하면 우리가 절연한 걸로 받아들일게. 네. 뭐 프로포즈 해줘라고 하는 것처럼 난 다 준비돼 있어. 아 국민의힘 변한 거야. 이제 변화로 가자라고 할 준비가 돼 있는데 2달째 안 하고 있고 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제부터는 하든지 말든지가 돼버리는 거죠.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 될 수가 있다?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